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와운의 최영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마 만입니까, 최 대표님? 경주마에서 뵙고 처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뭐 금융, 전력, 바이오, 방산 뭐 이런 쪽이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만 빼면 그래도 우리 시장 뭐 지금 좀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요. 그래도 좀 덤벼볼 만한 시장이라고 보세요? 시장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호랑이가 없는 곳은 여우가 왕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의 모든 수급을 삼성전자가 빨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외면을 받다 보니까 이 시장에 그나마 없는 유동성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이제 바이오가 좀 잡고 있고요. 그 네. 뒤를 이어서 방산, 조선, 미용기기, 밸류업 같은 5개 대표적인 섹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거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섹터와 종목들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누가 이제 주식을 꽉 안고서 선거 결과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나는 섹터들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이제 뛰어내리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거 전부터 이제 주가 올라간다라면은 주식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전략도 지금부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게 무서운 게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지쳐 계시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을 좀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도 좀 올라가면서 예. 수출주 매력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출 데이터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 자체가 형성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락세가 좀 뼈아프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에 따라서 뭐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별다른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AI 그리고 H밴과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ASML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또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간밤에도 ASML이 6%대 하락 마감했죠. 예. 그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 ASML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TSMC는 어제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 대한 오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레거시 반도체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미 반도체와 하나인더스트리 와 관련된 이제 루머 아닌 루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뭐 우리가 방송하는 사이에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네. TSMC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뭔가 시각이라든지 뭐 투심 자체를 좀 돌려세울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가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약세가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최영동 아저씨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냐 그러시는데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안의 화제거리들을 살펴보죠. 이마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오늘 장안에서 어떤 화제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제는 초전도체입니다. 액체와 고체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결정을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거란 기대감에 오늘 상승률 최상위 따낸 초전도체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만큼 오늘 업종 체결강도 꽤 강했습니다. 9시보단 10시에 더 강했죠. 7% 상승까지 끌어올렸고요. 11시에 5%, 12시 그리고 1시까지는 4%대 상승을 좀 줄여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을 고려했을 때 꽤 강한 편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3.9%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20% 증가, 매출 역시도 568%나 급증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이에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전엔 불기등을 보여줬는데요. 움직임 보시면 9시 25분경엔 6.8% 급등하면서 12만 7천 원대까지 좀 급등세를 가져가긴 했었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는 외인의 팔자 기조에 2%대 상승률을 유지하는 오후장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주면서 3.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제 원전주 짚어보시죠.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SMR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MS와 구글에 이어 아마존이 SMR 개발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발표하면서 국내 원전주들 오랜만에 웃고 있습니다. 원전 쪽 업종 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밀리는 듯 하지만 견조하게 그래도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강했던 건 개장 직후네요. 무려 3.9%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2할 정도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조합니다. 이 시각 현재 3%대 상승률 보여줍니다. 다음 화제입니다. 내수 침체라는데 소비주 들썩. 그래서 왜? 오늘 시장에서 소비주들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유통 같은 소비주 업종이 시세를 내주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 만큼 이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매 유통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개장 직후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고요. 1%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짙은 가운데 그래도 1시 정도에는 다시금 1%대까지 끌어올려줬고요. 이 시각 현재 0.9%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제로 현대차 살펴보시죠.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가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업이 유난히 부각되는 이유는 로봇의 상용화를 넘어서 향후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돼서 제조 비용 감소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오늘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개장 직후에는 조금 눌리다 싶었는데 오전이 지나 오후가 되도록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현재는 4%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 역시도 매도를 이어가면서 23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2시 기준 현재는 4.4% 하락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이 3,000%가 넘게 나온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곽동신 부회장의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 실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HBM용 TC 본더 납품사가 이 정도니까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서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은 HBM 평균 판매가가 D램의 3배에서 한 5배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D램 제조사 매출에서 앞으로 HBM 매출이 점점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를 계속 장밋빛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나마 이제 HBM 쪽에서의 어떤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글쎄요,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렇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퀄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뭐 영원히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도 지금 사활을 걸고서 HBM 뭐 4부터 해서 어떻게든지 이 난계를 갖다가 이 사태를 갖다가 이제든 타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을 언젠가는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역시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것을 좀 내어주는 어떤 그런 모양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중장기로 본다면은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가 딱 정체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HBM용 본더 한미반도체와 함께 퀄 테스트 실패설이 어제 잠깐 돌았었던 예.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실패설이 루머다라고 회사에서 확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제 시간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올라가는 반면에 한화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6% 7%대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좀 전달되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일단 한화인더스트리 사측에서는 뭐 루머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저도 그 뉴스들이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되게 되면 사실은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오픈되는 그 장에서 별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는 하나인더스트리가 지금 마이너스 13%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으로 커졌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시장에서는 뭐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신규 상장한 이후에 35,000원대를 저점을 해가지고 5만 원대 근접까지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에 대한 욕구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한미반도체가 이제 8단 12단 되잖아요. 그죠? 8단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하나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하나정밀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8단과 12단보다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본딩 네.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기본적으로 8단이라든지 12단 같은 경우는 포기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오류 아닌 오류가 좀 발생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차세대 시장 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인더스트리의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그리고 HBM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저평가다 뭐 이런 평가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예 시장에서 무시를 하고 매매를 하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먹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HBM 이 장비 쪽 스토리들을 그대로 반도체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HBM3를 콜 테스트를 계속 지금 통과를 지금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HBM4로 넘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HBM 시장 내에 돌입을 했었을 때 이게 시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마무리가 됐었을 때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내고도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 이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하나인더스트리가 하나정밀이 HBM과 관련된 TC본더 하이브리드 본더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나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제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뭐 HBM에 대한 우려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처럼 지금 상승 뭔가 이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성급하게 매도를 하는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려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하나인더스트리의 뭐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가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매수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업사이드에 대한 뭔가 폭 자체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이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하자라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겠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좀 미묘한 신경전이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는 이 블랙웨일 지연에 대해서 TSMC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TSMC에서는 엔비디아가 시간을 안 줘서 그렇다. 뭐 이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 테크 매체에서 엔비디아가 TSMC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삼성에다가 좀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TSMC 가격 대비 한 20-30% 할인율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이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뭔가 좀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나와봐야지 아는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을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결국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뉴스로 현실화가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충분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HBM 쪽으로 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준다라면은 충분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최 대표님하고 맞춰가는 중입니다. 구박한다고 뭐라고 시청자분께서 하셔서. 자, 아마존 오늘 이제 원전데이라고 평가할 만큼 사실 예. 아마존의 이 엑스에너지에 대한 6,800억 원 투자 이슈 예. 그리고 미국 정부가 SMR에 또 최대한 1조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예. 한다는 소식이 원전주에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SMR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아마존이 투자했다는 이 엑셀 에너지에다가 뭐 각각 500만 달러와 2천만 달러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오는 22일에 또 창원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원전 관련해서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또 그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한국에 진짜 SMR 수혜주가 있어? 혹은 뭐 오늘로써 재료가 소멸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제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최근에 주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멘텀이 민감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 모멘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최근 시장 들어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하게 되면 이제 AI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HBM 뭐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투자 자금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자체가 SMR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일자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장중에 4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SMR 관련해 가지고는 두 종목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당연한 게겠죠.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 투자도 이루어졌고 협력 관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EPC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국내 SMR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국책과제 또 이게 또 선정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SMR 관련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전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SMR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S 에코에너지도 오늘 3분기 실적을 냈는데 여기도 이제 역대 최대가 나온 걸 보면 전력 인프라 쪽에도 분명 이 실체가 있는 성장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변압기주들의 전망을 보면 약간 좀 엇갈리는 게 근데 있는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 2배 전망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고요. 투자 접근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약간 좀 뭐 종목별로 이제 좀 다르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해서 본다라면은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이제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선 주식들 역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네. 프리즈미안 그리고 뭐 넥상스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만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진전기가 뒤늦게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하나를 그리는데 들어가는 그 전기가 이 스마트폰 하나를 충전하는 정도의 전기입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안 그래도 지금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데 자율주행 전기차가 많이 좀 더 보급이 확산이 된다라면 결국은 전기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블랙록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 역시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동반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날씨가 지금 가을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한강에 있는 편의점들 있잖아요. 매출이 180%에서 200%씩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마트, BGF 리테일, GS 리테일, 편의점주들이 뜻밖의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도 이달 초순 최대 한 10% 정도 매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지금 사실 내수 침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연말 뭐 대규모 소비 행사 기대감 이런 거 맞물리면서 불황일수록 오히려 유통주를 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불안이니까 유통주로 보자. 이게 네. 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거기에다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뭔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변화가 일어나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종목군들의 공통점들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담질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급 빈집에 예. 대한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특히 이제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년에 중소형 유통사들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상황들. 그에 따라서 이제 유통 섹터 분들의 유통 기업들의 뭔가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에 대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쪽으로의 이제 고객 매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좀 보시게 되면 이마트 정도를 빼고 나서는 사실은 뭐 편의점주도 같은 경우 바닥을 확인한 정도인 거지 뭔가 눈에 띄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뭔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 속에서 뭐 탄력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약간 좀 비탄력적이지만 안정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TSMC 실적 나올 때 안 됐냐 그러는데 2시 반에서 한 3시 사이 정도에 나옵니다. 좀 빨리 나올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수급 빈집이었다라는 말씀도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통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뭐 엔터도 그렇고 그동안 좀 안 가던 쪽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도 지금 중소형 쪽에 러셀 움직임이 있고 그런 부분, 약간 빅테크에 쏠려 있던 게 조금 옮겨가는 부분 이런 걸 우리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제이오비제 제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센스 같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약간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신고가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던 신고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과 예. 바닥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이유 있는 상승들이거든요. 다 대부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뭔가 이제 사업 영역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 국내에서 비만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던 상황들인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위고비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다 보니까 주가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기존에는 대장주만 올라갔던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매가 되자마자 그 주변주에 있었던 종목군들까지 다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들의 이동 자체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종목군들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좀 침체권에 그리고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대한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의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신고가에 대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한강 작가와 관련해서 노벨문학상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은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테마 형성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런 쪽으로 자금이 집행이 될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뭔가 가장 바닥에 있죠. 예. 저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드디어 턴이 도는구나라는 확신을 줘야지만 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일시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갑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던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처럼 빈집, 그러니까 수급 빈집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6만 원권 안에서 움직여야지만 바닥권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